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지난 시간으로 우리 Y타임스 논평이 300회를 맞았죠. 그래서 300회 특집으로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4가지 요인. 문재인 정권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 그리고 국력과 국방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좌파 기득권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자해극을 했다는 점, 그리고 4번째로 헬조선 선동으로 집권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학대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에 이어서 제2의 을사오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제2의 을사오적들이 누군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는가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나 고종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렇게 선조나 고종을 그렇게 만든 을사오적들이 더 문제입니다. 을사오적. 조선 말기 일제의 조선 침략 과정에서 일제가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에 한국 측 대신 가운데 조약에 찬성해서 서명한 5대신을 말하죠. 그러니까 박재순 외부대신, 이지용 내부대신, 이근택 군부대신, 이완용 학부대신, 권중현 농상부대신을 일컫습니다. 이들 을사오적은 이후에 일왕으로부터 은사금과 일본의 벼슬 그리고 귀족의 자기까지 받으면서 승승장구했죠.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제2의 을사오적이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보다 그저 정권의 안위에만 매달려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중국과 북한의 손에 휘둘리는 나라로 만들려는 제2의 을사오적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역사는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을사오적을 우리 역사의 치욕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이들 제2의 을사오적 역시 대한민국 망국 역사에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2의 을사오적 첫 번째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보좌관입니다. 문정인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최근 4일에도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는 자가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라고 말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릭 스캇 미국 상원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기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공산국가 중국이 방어해 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중국은 침략자다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문정인 특보는 미 대사관에서 데모해야지 미국이 바뀐다 그러면서 반미 운동을 선동하기도 했죠. 이런 미친 망상을 가진 자가 대통령의 외교 안보를 코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당연히 제2의 을사오적 1호감이죠. 제2의 을사오적 두 번째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정의용 실장 역시 그동안 해왔던 반국가적 발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북한 수호 행동대장 같은 발언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3번씩이나 도발했던 미사일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가 우리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은 이동식 발사대 T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한사코 그 모든 도발들이 남쪽을 향해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안보실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책임지는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당연히 제2의 을사오적감 아닙니까? 제2의 을사오적감 세 번째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입니다. 김현철 장관은 아예 북한 이익 수호
대사, 뭐 이 정도로 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북한 편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이 자유의 수단이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를 바보 같다고 했고요. 개성공단 중단을 자해행위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받는 북한 경제가 오히려 좋아졌다라고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북한을 위해서 국회에서 북한 어민이 우리 당국의 북한 귀순 의사도 밝혔다라고 거짓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한미동맹이 철화해지는 것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제2의 을사오적감입니다. 네 번째 을사오적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입니다. 정경두, 그가 수장으로 있는 국방부는 과연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경두 장관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9번의 질의에 대해서 끝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정경도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6.25는 북한의 전쟁 범죄라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2의 을사오적감입니다. 지금 정경두의 국방부는 스스로 정치화를 해가지고 군기강 회의와 전투력 저하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도발 책임 있는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로 거론되는 이 비극적 상황에서 국방부마저도 동조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것도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2의 을사오적 5번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일제는 어느 신문에서 강경화가 대통령 대행 승계 5인 현실을 통탄한 칼럼이 실렸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하고 외교부 장관이 정권의 간판입니다. 그런데 외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한 일을 덜컥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을 앉혀놨으니까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가 예물단지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안 되면 스스로 사양해야 옳습니다. 아무 자리나 덜컥 앉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장관이 무능하니까 청와대는 외교부를 패싱하게 됩니다. 전략핵과 전술핵이 무엇인지도 구분도 못하는 외교부 장관이 무슨 대북 정책을 이야기하고 외교를 이야기합니까?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문외한이니까 자꾸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꺼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외교 참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미국 요구는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죠. 한마디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입장 차도 잘 모르면서 장관한다고 앉아 있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장관 때문에 외교부는 껍데기만 남았다라고 자조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는 강경화를 쇼윈도 외교장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는 청와대의 지령을 실행할 뿐이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이 나라가 비틀거리는 것은 무능한 외교장관이 한몫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경화가 지난 4일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뭔지,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턱이 없으니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겠죠.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제2의 을사오적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일보 강천석 주필은 지난 7일 날 대한민국, 한국 대통령, 한국 국민이라는 칼럼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동북아 3국, 그러니까 타이완을 포함한 4국인데 이 동북아 3국 가운데 한국은 남미 국가의 길을 걷는 유일한 나라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은 현금을 뿌리며
국민을 베네수엘라 방식으로 사육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권력을 더 오래 잡겠다고 량지차오가 100년 전에 지적했던 것 같이 국민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인민으로 퇴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 역사 법칙이 하나는 국가 지도자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는 횟수가 잦을수록 국민이 가난해진다는 것인데, 과거 1위는 중국이었고 지금은 한국이 1위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 금융 전문가들이 만드는 경제 정보 채널이죠. 쿵푸차이징의 한국 내부 분탕질로 죽어간다는 제목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글이 이렇습니다. 나라의 안보 외교 정책은 도끼로 재발등을 찍고 경제 교육 복지 정책은 제살뜯기 방향으로 몰고 온 대한민국 선장실이 물에 잠기고 있다. 배는 바닥부터, 나라는 꼭대기부터 샌다는 법칙은 이번에도 어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이인호 박사는 지난해 10월 달에 미국의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공중 납치된 항공기와 같다 그러면서 기장이 납치범으로 바뀔 때 승무원들은 선한 웃음과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승객들을 편안하게 해줘서 비행기에 납치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우려를 표하는 승객들은 고조된 분위기에 눌려서 숨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2018년 10월 15일 날 보도한 내용, 대한민국은 공중 납치된 항공기 상황이라는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이타임스 논평 2018년 10월 15일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공중 납치된 기장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우리 300회 기념으로 특집으로 어제와 오늘 두 번에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망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세워야 합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